부동산 간단뉴 부간뉴. 안녕하세요. 매일 부동산 간단 뉴스 부간뉴입니다. 집 지었지만 내 소유는 아니야? 준공 미승인 재건축 단지 혼란. 서울 강남, 동작구 재건축 단지들이 준공 승인을 받지 못해 입주했지만 법적으로는 사용 승인 전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집을 실제로 사용하면서도 재산권 행사는 어렵습니다. 준공 인가가 없으면 대출 전환, 재산권 행사 등 기본적인 금융, 법적 조치가 제한됩니다. 일부 단지는 입주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설 설치 등 추가 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정비업계는 입주권 거래 형태일 뿐 소유권은 완전히 이전되지 않은 상태라고 경고하고 준공 전 단지 매수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건물이 다 지어졌어도 준공인가가 없으면 법적으로 내 집이 아니며 대출도 어렵고 매매도 불완전하다는 점입니다. 이는 투자자나 실수요자 모두에게 중요한 경고로 보입니다. 강남보다 뜨겁다. 분당. 집값 3억 상승에 신고가 줄줄이. 분당구 아파트 가격이 불과 6개월 만에 3억 원 이상 오르며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정자동, 순회동, 판교 일대 단지들이 주요 사례로 언급됩니다. 경기 남부 지역에서 실거래가 상위 50곳 중 35곳이 성남에 집중되었으며 이는 수도권 전역에서도 두드러지는 현상입니다. 과천, 용인 등도 뒤를 잇고 있습니다. 재건축 호재와 GTX 등 교통인프라 확대 기대감이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으며 이재명 전 대통령의 화제의 양지마을까지도 재건축 기대감에 포함돼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이 지역들이 단순한 가격 상승이 아니라 실거래를 통한 신고가 갱신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기 투자가 아니라 중장기 거주 수요와 신뢰가 뒷받침되고 있다는 분석으로 이어집니다. 전세는 그대로인데 집값만 폭등, 강남 3구 전세가율 역대 최저. 5월 기준 강남 3구의 전세가율,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 이 역대 최저 수준인 40% 초반대를 기록했습니다. 서초구는 44.84%, 강남구 40.39%, 송파구 42.79%입니다. 전세 가격도 상승 중이지만 매매가 상승 속도가 훨씬 더 빠르기 때문에 전세가율은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 기대감과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등으로 인해 매매가가 빠르게 뛰었습니다. 신축보다는 재건축 예정 아파트들이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으며 새로 전세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으면서 전세 계약은 갱신 위주로 이루어져 전세가도 상대적으로 억제되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할 점은 전세가율이 낮다는 것은 실수요보다는 투자 수요가 더 많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시장의 불균형 또는 가격 조정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미분양은 옛말, 평택서 11.5대1 청약 경쟁률 돌풍. 경기도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금성백조 예미지 84평방미터에 11.5대1의 청약 경쟁률이 몰려 미분양 무덤으로 불렸던 평택에서 이례적인 관심이 쏟아졌습니다. 총 261 가구 모집에 3,006명이 신청했습니다.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가 주요 요인으로 꼽힙니다. 평균 분양가는 3.3평방미터당 약 1,400만 원 수준으로 인근 시세보다 2억 원 이상 저렴한 점이 매력으로 작용했습니다. 단지 인근의 국제학교, 특목고, 예정 등 우수한 교육 환경이 예정되어 있고 태양광, LED 등 에너지 효율 설계도 장점으로 부각됐습니다. 이번 사례는 그동안 수요가 부진했던 지역도 분양가, 입지, 설계 등에서 경쟁력을 갖추면 청약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수도권 외곽이나 비선호지로 여겨졌던 지역들도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집값 과열의 브레이크? LTV, DTI 규제 다시 강화되나? 정부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급등세에 대응하기 위해 조정 대상 지역 및 투기 과열지구 확대와 함께 대출 규제, LTV, DTI 강화 가능성을 검토 중입니다. 예컨대 무주택자가 규제 지역에서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LTV가 70%에서 50%로 축소될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LTV는 30%, DTI는 40%로 더 낮게 적용됩니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대출 제한 외에도 공급 확대 방안도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규 택지 지정, 3기 신도시 추가 개발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단기 처방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며 공급 대책과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 시장 불안에 대비한 전세 대출 규제 병행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정부가 집값 급등을 억제하기 위해 대출 규제와 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할 가능성이 높으며 조만간 강도 높은 대책이 발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너무 올랐다. 큰손들, 미국 집 사러 간다. 국내 고자산가들이 한국 집값 급등과 규제 강화로 인해 미국 부동산으로 투자 다각화를 시도하고 있으며 특히 뉴욕, 샌프란시스코, LA, 하와이 등 주요 도시가 인기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2023년 대비 2024년 미국 내 부동산 투자 금액이 16% 늘어난 약 3천억 원 규모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 상당수는 달러 자산으로 환산되는 수익형 부동산이나 증여, 상속 시 세금 혜택이 있는 구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콘도미니엄 등 다양한 형태로 수요가 존재하며 최근에는 EB-5 비자와 결합된 투자, 공동 투자 방식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자산가들이 단기 시세 차익보다는 세제 혜택, 외화 자산 분산, 자녀 유학이나 은퇴 후 거주 등 목적까지 고려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국 부동산을 매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외국인 집 쇼핑의 제동, 서울시, 실거래, 자금 출처 전방위 조사 착수. 서울시가 외국인의 아파트 거래 급증에 대응해 자금 조달 내역을 정밀 검증하고 실거주 여부 등도 본격 확인할 계획입니다. 특히 6억 원 이상 매매 거래가 집중 대상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국내 주택을 보유한 외국인은 10만 216가구로 전년 대비 약 9천 가구 이상 증가했으며 이 중 21%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치구와 협력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의 외국인 매수 거래는 실거주 여부를 직접 점검하고 실제 거주가 없을 경우 위법성 여부까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기사에서 강조하는 점은 일부 외국인이 한국의 주택시장을 투자처로 활용하면서 자산 격차 심화,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며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자금 출처, 거래 목적 등을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투기성 외국인 거래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며 시장의 투명성과 실수요 보호가 주요 정책 목표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엔 놓치면 끝. 집값 상승 기대의 대출 급증, 마이너스 통장까지 동원.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 강화 전 대출을 서두르는 수요가 급증하며 일부 은행에선 1조 원 대출 창구가 등장할 정도로 비정상적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주택 가격 상승 기대감에 더해 금리 하락 전망과 전세자금 조달 수요가 겹치며 주담대와 신용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택담보대출 595.1조 원, 신용대출도 103.9조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서울 외곽, 경기권 일부 지역의 아파트 실거래가도 오름세를 보이며 매수 심리를 부추기고 있으며 이에 정부는 은행권 점검 및 추가 규제 가능성을 검토 중입니다. 기사는 지금 아니면 못 산다는 불안 심리와 집값 바닥론이 맞물리면서 가계부채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중채무, 고금리 대출, 마이너스 통장까지 동원되는 상황은 향후 금융 리스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큽니다. 지방은 안 오른다. 이젠 옛말, 문경, 전주, 춘천, 개발 호재 타고 집값 상승. 문경, 춘천, 전주 등은 KTX, GTX, 고속도로 개통 등 교통 호재와 신도시, 산단 개발 등으로 아파트 값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문경, 플러스 4.29%, 춘천, 플러스 1.28%, 전주, 플러스 1.26%. 특히 울산은 입주 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이 나타나며 태화강 애퍼트 등 신규 분양단지에서 평균 44.3대 1의 높은 청약 경쟁률이 나왔습니다. 경북 문경은 전년 대비 4.29% 상승하며 전국 평균 0.92%를 크게 웃돌았고 전주는 신진주역세권 개발과 제2혁신도시 확장 등의 호재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기사에서 주목할 점은 지방도 인프라 개선이나 산업단지, 신도시 같은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있으면 수요가 다시 유입되며 집값이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입주 물량 감소와 맞물리면 상승폭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결국 지방이라고 해서 일률적인 침체가 아닌 개발 여부에 따라 시장이 양극화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기사입니다. 구독 좀